해서 지급명령 신청서라는 거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제가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이렇게 합니다. 본인이 받은 금액, 빌려준 금액과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신청 산출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내용을 받고 싶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이런 돈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다 기재한 뒤에 이렇게 당사자 표시까지 다 만든 다음에 환불을 출력을 다 해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표시 부분은 환불을 출력한 다음에 다 간인 사이사이에 다 도장을 날리를 해서 한 세트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당사자 표시된 부분이라고 한 부분만을 추가로 몇 부를 더 복사해요. 보통 한 3부 정도를 더 복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명령 신청서, 당사자 표시, 총탄 이런 부분들을 세팅을 해놓고 당사자 표시 복사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당되는 법원, 채권자 홍길동의 주소지가 천안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관할이었기 때문에 그 법원에 가서 종합민원실에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송달료고 인지대 납부를 해야 돼요. 즉 법원 안에는 대전지방법 천안지원 안에는 신한은행이 있는데 그 신한은행에서 법원에 그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하는 것을 해줍니다. 가서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를 하면 작성을 해줘요. 그러면 그쪽에서 한 장의 종이에 그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한 영수증을 주게 됩니다. 자, 그 영수증을 이 신청서에 뒷면 또는 이 산출명세서 밑에 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했다라는 내용을 붙이고, 자, 그걸 가지고 종합민원실로 갑니다. 법원에는 종합민원실이라고 있어요. 이걸 작성해서 이 세트를 가지고 종합민원실로 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산출내역 아래에다 부착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산출내역 산출명세서 아래에다가 부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종합민원실에 가서 지급명령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면 돼요. 근데 뭐 종합민원실에서 받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그 지급명령을 담당하는 부서로 직접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법원에 가면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걸 받게 되면 상대방한테 법원에서 보내요. 법원에 서류 서면 심사를 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자, 보낸 뒤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다시 채권자한테 우편으로 무슨 내용을 보완하라는 내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기재 보내면 상대방한테 보내게 됩니다. 법원에서. 그럼 보내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의를 해요. 그렇게 되면 본안소송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때는 법원에 다시 또 안내를 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낸다든가 이런 절차를 한 다음에 재판은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의를 하지 않고 확정이 딱 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상대방의 집이 있다. 그러면 집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친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통장도 잡아놓는다든가 압류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 절차는 법원에서 안내를 해주니까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거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든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못 받게 되면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